자, 또 해볼까? 오늘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오늘 화학결합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하고 물화집중반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화학결합에서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오히려 통합과학에서는 결합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원과정에서 그림 그리는 그거하고 좀 틀려. 이렇게 전자 껍질을 그려가지고 그걸 겹쳐서 그리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서 문제 풀다 보면 나와. 그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2 내용에서 우리 화학결합을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그래서 그게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가 통합과학에서 살짝 언급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원소들의 화학결합이라는 제목이야.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언젠가 언급했어.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chemistry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지.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계속 이 최각전자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밸런트가 우리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 그래?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거의 구별 없이 그냥 비슷하게 써. 그러니까 최각전자는 그냥 형태상에 제일 바깥에 있는 껍질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개부터 8개까지 있는 것이고, 원자과 전자는 원자과 전자라 그랬지? 원자과 전자. 결합에 필요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1개에서 7개까지는 결합에 참여할 수가 있어. 근데 8개 꽉 찬. 그 다음에 또 헬륨 같은 경우는 2개 찼지. 첫 번째 껍데기는 예외로 2개 차면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꽉 차버렸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는 더 이상 다른 애하고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걔네는 반응할 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기준으로 나눈 건데 거의 뭐 구분하지 않고 원자과 전자나 최각 전자 비슷하게 씁니다. 그렇게 알아도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최각 전자의 장난을 우리는 화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학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액을 만들어서 2개를 가열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많이 나오는 게 N2하고 H2하고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우리 이제 반응식을 써놓고 이건 질소고 수소고 암모니아예요. 이거 2개니까 앞에다가 2 써주면 되고 이렇게 6개니까 여기다 3 써주면 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를 갖다가 결합 구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N이 이렇게 3중결합이거든.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공유결합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고 공유전자쌍이 1개가 있는데 요거는 3마리가 있겠지.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결합은 깨지는 거야. 이 결합이 깨져야 돼. 깨지고 여기에 이제 암모니아가 이렇게 삼각 뿔구조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결합이 여기 봐봐. N하고 H하고 N하고 H하고 N하고 H하고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구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얘도 2덩어리가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 이거 하버보쉬법으로 되게 유명한 화학원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화학변화를 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이제 어떻다고요? 한 1000도씨 정도 되는 에너지원이다.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 그랬죠. 그걸 시도했던 게 연금술이라 그랬어. 근데 연금술, 금을 만들려면 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0도 갖고는 핵도 없어. 그래서 이 금 만드는 건 실패했다. 그런데 이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니네처럼 노트 필기를 너무 잘해나갔고 그 노트가 책으로 출간이 된 거야. 그게 화학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학을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전자들끼리만 결합하다 보니까 우리 질량 얘기했잖아요. 원자의 구조에서 양성자 하나를 1로 잡았을 때 전자 하나가 1876분의 1배로 가볍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백날 별짓 다 해도 막 100개씩 반응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질량의 변화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화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화학원에서 양적 계산 이런 걸 계산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근데 물리에서는 뭐예요?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배웠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 핵융합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지. 그걸로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질량 수 보존이 성립이 되지 질량 보존은 성립 안 하는 게 물리에서 핵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구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들의 화학결합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구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화학 2에 가면 고체 파트가 나와요. 화학 2 맨 앞부분에 니네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우면 화학 1단원 큰 단원에 앞부분에 기체가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 액체가 나오고 그 다음 고체가 나옵니다. 그 고체 나올 때 이 화학결합 물질이 나와. 그래서 고체다 보니까 크게 이제 화학결합을 이렇게 구분하죠. 이온결합 물질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하고 그 다음에 금속결합 물질 이렇게 되죠. 굵직하게 세 덩어리로 화학결합을 얘기합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우리 그냥 굵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우리 배웠지?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비금속끼리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여기는 이제 자유전자가 관여를 하지. 금속결합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되는 게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특성들. 그래서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광택도 빛이 쪼여가지고 그 자유전자 때문에 전파장의 빛이 다 반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한테 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금속의 특성에 따라서 금 같은 경우는 누르스름하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뻘겋게 보이는 거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야. 근데 반딱반딱거리는 건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얘네들 특징 뭐 있어요? 금속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어? 니네 전성연성이라고 하지? 요새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자로 썼을 땐 이건데 전시회할 때 펼친다 이런 뜻이잖아. 연성은 뽑힌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펼침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엿가락처럼 뽑는다 그래서 뽑힘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쭉쭉쭉쭉 늘릴 때 자유전자가 따라다니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 이거는 뭐 우수하죠. 금속은 다 있는 거지. 이런 특성을 보이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잘 믿기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서 젓가락을 갖다가 돼지 콧구멍에 한번 꼽아보세요. 젓가락 쇳덩어리잖아. 금속이잖아요. 전기 잘 통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숟가락 있지. 숟가락을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에다가 특히 미역국이 좀 하기가 좋아요. 미역국 펄펄 끓는 거에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숟가락을 담궈 놓으세요. 그 다 꺼내갖고 혀에다 대봐. 어떻게 되는지. 뜨거워요. 그지? 뜨거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입천장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이게 다 금속은 이런 특징이 전부 다 누구 때문이야? 자유전자가 열도 전달하고 전기도 전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온 결합은 같은 고체인데요. 얘는 어떻게 된다? 옆에서 땅 치면 부스러져 버린다. 부스러져 버려요. 고체긴 고체인데. 이유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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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이렇게 규격으로 딱 돼 있는데 옆에서 망치로 탕 튀잖아. 그러면 얘가 팍 밀려가지고 NaNa, ClCl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발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발력 때문에 부스러지는 거야. 선생님 얘는요. 금속 결합으로 딱 밀면 양 원자핵이지. 원자핵이 밀리긴 하는데 밀리는데 자유전자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 이제 금속 결합을 비교하는 것들이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고체다 보니까 우리가 뭘로 비교를 많이 하냐면
녹는 점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녹는 점으로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먼저 녹는 점, melting point라 그래서 MP라고 하죠. 녹는 점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NaCl 같은 경우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700도 정도 됩니다. NaCl이 한 700도 돼. 너네 새우 소금구이 해 먹을 때 그죠? 새우 팔딱팔딱 찌는 애를 갖다가 인간들이 참 잔인한 것 같아. 거기다 넣으면 딱 두꺼운 거 막 튀죠. 그러다 금방 새빨개지잖아. 그럼 이제 따뜻하게 먹으려고 불을 안 끄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근데 먹고 나면 소금이 녹아 있지. 그 소금이 녹은 상태. 그게 소금이 녹아서 완전히 액체 상태로 되는. 너네 그게 녹아서 액체 상태 되는 거 어떤 건지. 오징어 게임에 그 달고나 알죠? 그 달고나 녹일 때 녹이면 설탕이 녹잖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소금도 그런 상태가 돼. 그런 걸 용융 상태라. 그게 한 600도, 700도 정도 되면 녹일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분필이 한 1800도에서 2000도 정도 돼. 굉장히 꽤 높아요. 입가기 때문에 굉장히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중에 가장 높은 게 한 2800도까지도 올라가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거에 비해서 금속 결합도 굉장히 우리 금속 그러면 굉장히 높잖아. 얼마? 철을 기준했을 때 철이 1530도야.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660도예요. 알루미늄은 좀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텅스텐, 탱크 껍데기 만드는 텅스텐. 이게 제일 높아. 3000도야. 근데 거의 삐 같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녹는 점만 가지고는 비교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녹는 점의 1등이 누구냐면 여기에 있어. 공유결합에 원자결정이라고 있어요. 니네는 원자결정이라고 안 배우고 공유결정이라고도 배울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자결정이라고 있어. 이게 고체니까 이름을 결합이라고 안 하고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이온 결정이겠지. 여기는 금속 결정이겠지. 이런 식으로 화투에서 분류를 합니다. 이럴 때 여기에 누가 있다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몇 도야? 4000도예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애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결정, 공유결정. 다이아몬드가 400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지. 오늘 또 숙제 하나 내줄게요. 집에 가서 엄마 보석함에 분명히 다이아 반지가 있을 수 있어.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래? 망치로 두들겨 보세요. 단단한지 안 한지. 우리 과학 선생님이 단단한지 안 한지 알아보라 그랬다고 꺼내고 바닥에 놓고 망치로 한번 쾅 깨뜨려봐요. 여지없이 깨집니다. 확인해보고 오세요. 숙제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하기는 강해. 근데 이게 뭐라 그래? 충격, 인장 강도, 뭐 압축 강도 이런 건 좀 낮은 거지. 니네 그 헬기 있죠? 헬기 프로펠러. 거기에 베어링이 다이아몬드야.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고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웬만한 쇳덩어리는 녹아버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런 녹는 점은 굉장히 높은 거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다이아몬드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그 이제 분자결정 같은 경우는 이거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CO2에 이렇게 쓰면 얘 뭐니 이름이? 베스클라빈 31 드라이 아이스야. 드라이 아이스. 그치? 이게 쥐면 이산화탄소지만 이걸 억지로 얼려놓으면 드라이 아이스야. 너네 드라이 아이스 알잖아. 가만 놔두면 막 날아가잖아. 승화된다 그러죠.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지.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되게 약한 거야. 억지로 얼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분자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빼고 이런 애들 분자결정, 이 공유결정 애들은 대부분 다 기체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현저하게 낮지. 예외적인 거 빼고. 이거 말고 이제 뭐 있니? 뭐 그래핀이라든지 신소재들 있잖아.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플러렌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건 신소재는 아니지만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전기 전도성 되게 좋지. 반도체 재료 같은 걸로도 쓰이죠. 신소재. 그 외에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런 상황이야. 그래서 철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은 거의 녹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금속도 예외 또 있잖아.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거 뭐 있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녹는 점이 100도씨 미만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지? 이것 때문에 물은 금속이다. 금속인데 어때요? 칼로 잘라진다니까. 지우개 느낌이다.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으면 잘 잘라진다. 여기 있잖아 여기.
알루미늄 660도밖에 안 되잖아. 얘 가위로 잘라져요. 니네 알루미늄 캔 가위로 잘라갖고 막 공작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가위로 잘라진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낮다는 얘기야. 물르다는 얘기야. 근데 쇳덩어리 가위로 안 잘라진다고. 텅스텐 안 잘라진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녹는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되 녹는 점만 줬을 때는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뭘로 구별한다? 전기 전도성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나온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에는 없어요. 그런데 액체 상태에 있더라. 액체 상태는 두 종류가 있죠. 용해한 상태가 있고 용융 상태가 있지. 이거 구별해야 돼. 용해는 물 같은 데 녹이는 거고 용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달고나처럼 지 스스로 녹이는 걸 용융이라 그래. 근데 어찌 됐든 이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뭐가 이온이 형성이 돼요. 이온이라고 하는 거의 다른 표현은 전하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애야. 전하 나르게야. 전하 나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근데 고체 상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한다.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전기 전도성이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지점이 뭐가 되겠어? 여기가 녹는 점이겠죠. 그럼 녹기 전에는 여기는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는 0이지. 전기 전도성이 없지.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액체 상태가 되죠. 용융된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훅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을 표시한 거고 전기 전도성의 관계를 그린 그림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체는 안 통하더라. 그럼 누구랑 비교하자 그랬어? 금속 결합하고 비교하자 그랬지. 금속 결합은 고체가 무조건 통합니다. 액체도 무조건 통하죠. 이렇게. 얘는 왜 그래? 얘 역시 또 누구야? 자유전자. 언제든지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프리 일렉트론이라잖아요. 프리 일렉트론. 얼마나 자유로우면 프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프리 일렉트론이야. 네, 그죠? 얘가 전기 전도성을 아주 좋게 만드는 거죠. 고체 때도 마찬가지.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금속의 성질을 다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요거 비교하면 되는 거죠.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는데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흐르더라. 이건 이온 결합이고 이건 금속 결합이더라.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인 애들은 다 안 통한다. 통하는 애들 이런 애만 특정한 애들 신소재로 쓰이는 이런 애들 있죠. 거기에 추가로 흑연. 다이아몬드는 안 통하더라. 다이아몬드. 굳이 얘기하자면 다이아몬드는 이 탄소가 4개가 다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탄소가 3개만 결합한다. 14족이니까 3개 결합하니까 전자 하나가 남지. 이 남은 전자 하나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기 전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핀 같은 경우 알죠? 뭐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모니터 이런 애들 있잖아. 투명하고 얇고 그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모니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신소재들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또 니네 고3 때 화투에 가면 그대로 배워. 거기서 일부만 지금 통합과학으로 내려온 거야, 살짝. 그래서 그런 성질에 대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화학결합 중에 뭐를 따져야 되냐면 이온결합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온결합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은 화학원에서 다뤄지는 이온결합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앞부분에서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을 하면서 1번부터 9번까지 내가 쭉 써줬다고. 거기에 7번, 8번, 9번에 뭐 이온화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전자 친화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나오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몰라도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살짝 들어보면 이게 어딘가에 걸려.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온결합 나오면 뭐하고 금속 이온하고 금속 양이온이겠지. 비금속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결합이다. 이게 먼저 찾아져야 돼.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먼저 찾아져야 돼. 그래서 이온 결합이 예시를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뭐이냐면 자, 대표적인 NaCl이 있고요. 염화칼슘 CaCl2, 그 다음에 Fe2O3 산화철 Al2O3, 뭐 Na2O, CaO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냥 생각나는 거 막 썼어, 선생님이. 근데 니네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엄청 외웠잖아. 이제는 외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봐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아? 뭔지는 몰라도 앞에 최소한 이게 전부 다 뭐니? 다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금속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100%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이온 결합이야. 예외라고 굳이 쓰자면 염화암모늄 이거 이온 결합입니다. 이거 비금속인데 이건 이온 결합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건 삑 얘는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 아니에요. 왜? 비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비금속 얘는 예외. 얘는 예외. 그러니까 저런 예외 몇 개만 빼고는 거의 다 앞에 금속이 있으면 다 100%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니네들의 문제점은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떨 때는 Na2 오고 어떨 때는 CA 오고 이런 걸 어떻게 외워요? 다 외워야 돼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맞게 이온 화학식이 써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골라라 이런 게 이제 니네들한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데 어떻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외우냐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인제 외울 필요 없어. 조금 이따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게 그림으로 나온다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야.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하고 지나갑시다. 여기 보면 이제 몇 개 써볼까? 이거 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릴까? 결론부터 내릴까요? 자, 이온 결합의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결론을 여기다 내보자. 뭐라고 쓸까? 이게 결론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죠? 비활성 기체는 어떻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도 나중에 뒤에 가면 공유 결합 나오는데 공유 결합도 통합과학에서는 무조건 왜 결합을 하냐? 화학 결합을 왜 하니? 라고 이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 무조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이온 결합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주기율표를 잠깐 써봅시다. 주기율표에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여기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있고 여기에 칼륨, 칼슘이 있어. 요 정도만 적을까? 여기에 이제 O, F, N, N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죠? S, Cl, 여기는 얼곤 이렇게 돼 있지. 중간중간 생략을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금속은 사실은 이 베릴륨하고 붕소는 금속 쪽에 속하지는 않아요. 금속 쪽에 속하긴 하는데 금속이라고 분류하기 좀 애매해. 그래서 주로 금속, 얘도 아니잖아요. 주로 금속인 애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비금속 얘는 날려버려야지. 반응 안 하니까. 그럼 얘네들이란 말이야. 얘는 지금 1족이네. 얘는 2족이네. 얘는 13족이잖아. 선생님 이거 아직 모르는 학생 있어? 여기 3에서부터 12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6족이고 17족이야. 아하, 할로젠. 여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니네 잘 알겠지만 그냥 난 여기다 바로 써버릴게. E-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E- 이렇게 된다고. 얘는 어떻게 돼? 13족에 있는 거기 때문에 3개를 버려버리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3+야. 얘는 2개 버리는 게 편한 거야. 얘는 하나 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은 뭐 하면 되냐면 조합을 하면 되는 거야. Li하고 조합 한번 해볼까? Li가 O하고 반응하면 Li2O요. Li가 F하고 반응하면 F요. 그냥
그 다음에 Li가 만약에 S하고 반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iCl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이걸. NaO, 2O 이렇게 되겠지. NaF 시간 나면 니네들이 해봐. MgCl2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알루미늄 같은 게 좀 어려운 거야. AlCl3 이렇게 되겠지. 근데 Al2O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이제 이런 거 어려워한다고 니네가. 왜? 얘는 2가고 얘는 3가니까 2, 3은 6, 3이 6 최소 공배수 0. 정기적으로 0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수를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Fe2O3도 그런 거예요. 얘 2-니까 얘 3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온의 가수가, 이걸 이온 가수라고 하거든. 이온 가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개를 써야 되는지도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수두룩하게 외웠다고 니네는.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주기율표의 성질만 알면 몇 가지인지 몇 쪽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니네들한테 묻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LiF를 한번 보자고요. 화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땡이야.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이온결합이야. 금속 비금속. 그런데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거 정확히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 얘 3번이잖아. 얘 9번이거든. 그러면 3번이면 자 안에 플러스 3이 핵으로 존재해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2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의 껍데기가 원래 전자는 하나 있었는데 이 전자를 이온결합 만들면서 이 F한테 줘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날려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갖고 얘를 갖다 이렇게 해서 자 볼래? 전자는 2개밖에 없는데 안에 핵이 3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남았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야. 이게 Li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헬륨 전자 2개니까. 그러니까 뭐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졌잖아. 그러면 F는 어떻게 될까요? F는 플러스 9요. 자, 첫 번째 껍데기 전자 2개가 있어.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7개가 있어야 되네. 이렇게 있어. 여기 하나 비어 있잖아. 아까 전에 하나를 여기다 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대괄호를 이렇게 치면 마이너스가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요? 네온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니네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야 돼. 이온이 됐을 때 그 이온이 누구랑 똑같아지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서 결합된 거야. 결합되기 전에 이미 전자를 주고받았어. 얘네는 벌써 계약 끝났어. 결합되기 전에 이미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미 음이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합한 거야. 그렇지 무슨 뭐 결합해놓고 이동한다 이런 거 아니야. 전자가 이동한 상태에서 결합한 거야. 이걸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5가 저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쓰겠니? 이렇게 해갖고 안에 플러스 8짜리 쓰고 여기 전자 2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빈자리 2개를 채웠어 전자로. 이 2개를 채워갖고 얘가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씩 붙이는 거야. 여기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야. 플러스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뭐야? 이런 애들이야. 가운데 센터에 산소가 들어간 거야. 양쪽 옆에 Na 플러스가 하나씩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때 Na2O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같아지는 거야? 아, 네온하고 같구나. 아, 얘는 8개인데 2개 얻었으니까 얘도 네온하고 같아지는구나. 아, 이거 11개인데 하나 잃었으니까 아, 얘 네온하고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을 누구예요? MgCl2 한번 해볼까? MgCl2는 얘 2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가운데 센터에다가 Mg를 쓰는 거야. Mg를 니네들 표현으로는 12 쓰고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여긴 2개 있고 8개 꽉 채운 다음에 자 여기 2개가 있었는데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플러스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구니? 플러스 17짜리가 있어. 2개 있고 8개 있고 그 바깥에 이제 2개 하나씩을 더 받은 거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얘 전자 누군지 봐야지. 17개에서 하나 얻어갖고 18개가 돼. 아르곤이야. 얘는 10개잖아. 12개였는데 2개 버려갖고 10개니까 얘는 네온이야. 얘는 똑같이 알곤이야.
그래서 비활성기체 누구를 닮아갔는지를, 누구하고 똑같아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수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지면이 조금이니까 여기까지 빨리 필요한 것만 적읍시다. 지우고 이제 이온결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얘기해 볼게요. 줄게.